아니 이게 스피드가 조정이 안 되는 게 프로 4세대 그래픽에 놀라 사망. 안녕하세요.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, 혜준입니다. 이번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는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가는데요. 이 라이다 스캐너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빛에도 속력이 있잖아요. 그런데 이 빛이 물체에 닿아서 반사되는 그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. 주로 자율주행차에 이용되었던 기술인데요. 이전까지는 이 패드로 물체를 2D로밖에 구현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이 작은 카메라 센서가 하나 더 탑재되었을 뿐인데도 물체를 빠르게 인식해서 3D로 매핑할 수 있는 기술이 구현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센서가 바로 애플의 증강현실 생태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체의 굴곡이나 높이, 깊이를 모두 다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요. 바로 이 센서의 이용 범위가 앞으로 건축, 의료, 보건 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, 그리고 예전에 상용되었던 아바타 같은 3D 애니메이션 등 정말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거란 뜻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라이다 스캐너가 이용된 서드파티 앱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.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앱들이 모두 다 개발되다가 중단된 상태예요. 그래서 개발자들 프리뷰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의 매직 플랜이란 앱은요, 사진을 찍어서 2차원의 도면으로만 재현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인식하면 3차원으로 도면이 바로 매핑됩니다. 건축업계에서 상당히 자주 이용할 기술 중 하나로 보이죠. 의대생들이 많이 쓰는 앱이죠. 컴플리트 아나토미 2020.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환자로 가정해서 실습해 볼 수도 있고요. 이제는 자동으로 사람의 회전 각도를 인식해서 정형외과에서 특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듯 합니다. 뼈나 근육 안쪽까지도 한 번에 앱상에서 볼 수가 있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바로 알려줄 수도 있고요. 이젠 사람이 움직이는 가용 범위를 앞, 옆, 뒤 모두 3차원적으로 인식합니다.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원하는 가구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고요. 이제는 가구가 배치된 상태에서 뒤로 이동하면 가구의 뒷면을 볼 수 있습니다. 기존의 증강현실로는 이 정도로 구현되지는 못했어요. 벽을 인식하지 못하고 벽 뒤로 가도 가구 이미지가 보였는데 이제는 공간을 다 인식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는 인테리어를 하기에 더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. 이 앱들은요, 모두 기존에 있던 앱들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업데이트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몇 가지의 기술들은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모델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. 3세대를 사신 분들이 지금 제일 후회하실 것 같아요. 유유 너무 약 올리는 것 같아. 유유. 이 앱들은요, 그래도 아마도 여름이 가기 전에는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요,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라이다 스캐너의 기술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. 이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가 됨으로써 인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많은 과정을 압축할 수 있게 됐어요. 앞으로 이 아이패드 프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습니다.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는요, A12Z 칩이 들어가 있잖아요.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만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. 13 시리즈를 조금 더 보완을 할까? 아니면 CPU가 8개인 옥타코어의 멀티코어를 조금 더 중요시 여겨서 이 12를 좀 더 보완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멀티코어의 중요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. 사실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하나의 코어에 대한 성능만 나오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11 프로의 칩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영상 4K 렌더링을 돌린다던가 고사양의 게임을 했을 때 속도가 빠르거나 그래픽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는 멀티코어의 개수가 높은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옥타코어가 들어간 12Z 칩을 탑재했다고 하네요. 그리고 개별 코어 성능이 너무 좋은 것들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또 배터리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만든 것이 A12Z다. 속도면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. 너무 빠르고요. 제 맥북이 16년도에 사서 그냥 고장이 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, 제 맥북은. 그런데 이 아이패드 프로 속도는 노트북을 대체할 만한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GPU적인 측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건 게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파스칼 웨이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애플 아이패드 프로에서 최초로 제공하는 120프레임이고요. GPU를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. 아니 드리프트도 진짜 못해.
너무 추워. 그래픽이랑 얘 이 미세한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. 무서워. 그리고 또 여러분께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하는 부분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게 한 번, 두 번 할 때마다 또 이렇게 농도가 달라져서 애플은 디테일한 게 너무 좋아요. 바로 여기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프리미어 러쉬를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렌더링 속도도 나쁘지 않았어요. 그런데 30분짜리 영상을 가져오니까 렉이 걸리긴 하더라고요. 이 피칸파이 영상이 49분 정도 되는데 34분 43초의 영상을 불러오니까 이 미디어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. 그 부분 빼고는 영상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도 필터 같은 부분도 적용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게 성능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빠르게 처리되는 게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라이트룸이나 이런 포토샵 어플을 했을 때, 그리고 또 영상 필터를 씌웠을 때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다는 걸 더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의 카메라도 굉장히 화질이 좋아졌습니다. 후면 카메라 1200만 화소, 1000만 화소 카메라 탑재되어 있고요. 전면에는 인물 모드 카메라, 또 아이폰과 동일하게 인물 모드에서 제공하는 6가지 효과도 가능합니다. 마이크 성능도 좋아졌습니다. 스튜디오 퀄리티 마이크가 적용되었는데요. 기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튜디오 마이크가 탑재되었어요. 예전보다 노이즈가 조금 더 많이 걸러진 사운드가 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이번에 매직 키보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. 44만 9천 원에 아주 고가의 키보드를 애플이 내놓았잖아요. 최대 시야각이 130도까지 자유자재로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. 130도에서 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업무 볼 때는 편리한 각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키보드가 아이패드보다 훨씬 더 가벼워서 아이패드 가분수 현상,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. 이제는 키보드 자체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현상이 없었어요. 그리고 LED 백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밤에도 편하게 영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.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방 안에서 불을 꺼놓고 시청을 하는데 백라이트가 있다 보니까 영상을 보면서 다른 작업을 하기도 수월했습니다.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무게예요. 아이패드 프로와 매직 키보드를 같이 들고 다니시면 1kg이 넘습니다. 패드 프로와 매직 키보드를 한꺼번에 들고 다니시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너무 무거워요. 또 맥북 에어와 동일한 가위식 키보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물리적인 키감이 훨씬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저는 키감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는 조금 더 둔탁한 느낌이 들고요. 가위식 키보드가 맥북 에어 키보드와 동일한 키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시다시피 가위식 키보드는 키패드를 칠 때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. 그래서 독서실이나 조용한 공간에서는 아마 눈치가 꽤 보이실 겁니다.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만 사용하실 때에는 트랙패드 설정이 뜨지 않다가 이렇게 매직 키보드에 딱 접착을 하시면 바로 트랙패드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. 아이폰 12 시리즈에도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된 모델이 일부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그 라이다 스캐너의 시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다가올 애플의 증강현실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이 기기가
초석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속도적인 부분이 정말 너무나도 빨라져서 정말 이제는 맥북 대신에 아이패드를 노트북 겸용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앞으로 더 많아질 머신러닝 기술을 구현하기에는 아주 좋은 똑똑한 기기임은 분명한 것 같고요. 휴대성을 고려하신다면 12.9인치보다 11인치를 추천드릴게요.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의 기능적인 부분을 여러분께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 담겼을런지 모르겠어요. 그래도 여러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통통테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알림 설정까지 해서 빠르게 다양한 IT 소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. 통빠!